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모텔 성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든 그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퇴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성 고객분들께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텔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범죄의 한 형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검거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여성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고객이 프론트에서 계산을 하고 객실로 입실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텔 객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객실 전화가 울려서 여자 고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런트입니다. 저희 숙박업소에서 고객분들께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께 경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설문 진행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고객은 네 라고 하죠. 고객은 당연히 모텔 측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뭔가 좋은 거 주나 보다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는데요. 설문이란 탈을 쓰고 여자 고객에게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한 달에 성관계 횟수는 얼마나 되세요? 어떤 체위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자세에서 흥분을 느끼시나요? 어떨 때 오르가즘을 느끼세요? 성감대는 어디신가요? 이런 어이없는 질문에 고객이 처음에는 좀 당황하지만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모텔이니까 수위가 높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고객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대략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위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어떤 남자와 할 때 가장 흥분을 느끼시나요? 이런 것들을 막 묻습니다. 그러다가 여자 고객이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불쾌감을 드러내면 끊는다고 합니다. 이미 여자 고객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프런트로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그런 전화를 건 사람은 프런트에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이 숙박 관련 매거진에 기사화될 정도로 수많은 숙박업소에서 피해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숙박업소 어디에도 그런 전화를 건 사람은 없는데 그런 전화가 고객이 입실한 객실로 걸린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소형 호텔 숙박업소 시스템을 아시는 분은 여기에 미스테리가 두 가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방금 입실한 고객의 객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숙박업소에서는 객실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가람이라는 업체를 가장 많이 쓰고 로마시스나 그 외 업체 프로그램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객실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공유해야 입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그 객실에 고객이 입실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고객이 입실하면 입실하자마자 5분 내에 객실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니까 분명히 입실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걸 어떻게 아는지 미스테리입니다. 혹여나 그 여자분이 숙박업소를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도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전화를 할 텐데. 자, 미스테리 두 번째는 객실을 알았다고 한들 프론트에서 객실로 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전화가 객실로 다이렉트 연결이 됐느냐 하는 거죠.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본인 숙박업소에서 벌어지고 나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 모텔 가면 이런 전화 올 수도 있다. 불쾌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기 꺼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업 경영자는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 정말 고민이 많아집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과거 이런 범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지금은 거의 없지만 1990년대경에 중학생 딸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뒤져서 딸 친구들 집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건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누구누구 아빠인데 라고 하면서 고민을 딸아이 친구에게 얘기하는 척 하면서 자유행위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관계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너도 이제 그걸 알아야 할 나이가 됐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전화 받는 애는 친구 아빠라고 하니까 함부로 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죠. 전화하는 시간은 애는 학교 끝나고 집에 있을 시간, 부모는 아직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 그러니까 애만 집에 있을 시간을 노려서 전화를 하는 그런 범죄가 1990년대쯤에 실제로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범죄죠.
명확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숙박업소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숙박업소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흥분을 느끼는 그런 변태 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숙박업체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 숙박업소에서는 그런 일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느 숙박업소에서 그런 범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텔에서는 이벤트를 해도 프런트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벤트 안내를 하지 전화로 객실에 있는 고객에게 이벤트를 안내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다가 이런 전화 받으시면 절대로 프런트에서는 이런 전화를 드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런트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치를 취해 줄 겁니다. 하다못해 전화선을 뽑아서라도 해결을 해줄 겁니다. 자,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벌어지는 범죄 유형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범죄에 당하지 마시라 라는 의미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자, 편하게 쉬러 간 모텔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인데요. 500원 투자해서 객실 몰래카메라를 모조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좋은 객실을 입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면 침대를 이용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침대 시트를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침대 시트를 교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